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주말을 맞은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후보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둔 선거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본 총선은 어떤 모습인지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등 70여 명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가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대상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에게는 10만 원이 들어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주말을 맞은 후보들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 후보들은 전통시장을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11일, 남원, 임실, 순창 지역 후보들은 5일장을 맞은 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광폭 유세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임실과 순창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상인들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 여부가 달라지는데 힘 있는 여당 중진위원 이강래가 당선돼야 지역 발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이강래가 당선돼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이 다음 대선에서 민주정부 연장 가능합니다. 정의당 정상모 후보도 재래시장과 시장 인근 터미널에 집결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유세차 인사와 함께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구태 정치와 개혁 정치로 걸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반치기 판을 치고 꼼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진정성과 정도를 걷는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저 정상모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좀 개혁하고 국민이 잘 사는 정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모가 국회로 입성해야 됩니다. 무소속 이영호 후보는 임실 재래시장 인근 터미널 일대에서 현역 의원 시절 성과를 알리며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지역 예산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또 뿌린 씨앗을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잘 거두도록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은 민주당이 좋지만 인물은 이용호다. 이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소속 방경채 후보는 기업 유치와 경제 발전을 통해 지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주민들에게 낙수 효과에 의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돈이 스며들게끔 할 거고 또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남원 임실 순창에 인구가 유입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거가 바로 제가 남원 임실 순창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 유세전에 나선 후보들을 향하는 민심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남호입니다. 정읍 고창 선거구의 경우 최근 잇따른 선거 조사 결과 윤준병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을 맞은 두 후보는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주말 선거 유세 총력전에 나선 두 후보. 두 후보 모두에게 이번 주말 막판 유세가 중요합니다. 4월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는 민생당 유성열 후보를 앞섰습니다. 지난 3월 17일 여론조사에선 윤 후보가 20.4%, 유 후보를 앞섰습니다. 4월 8일 진행된 여론조사에선 윤준병 후보 64.8%, 유성엽 후보 25.5%로 두 후보의 지지도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전 여론조사에서 앞선 윤 후보는 이 기세를 총선까지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하되 지역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집권야당의 힘, 또 그동안에 서울을 바꿨던 경륜을 가지고 지역을 제대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꼭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뒤처졌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해 저력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진짜 지역 사람이고 또 지역 주민들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파악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 사람 유석열비를 뽑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두 후보의 선거 유세 총력전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4.15 총선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펼쳐지고 후보들 역시 요란한 선거 운동을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모든 유권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4.15 총선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제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4.15 총선은 보시는 것처럼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후보자들은 주목 인사로 악수를 대신하고 직접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초 일정대로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 대해 외국인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조용한 선거, 개개인을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서도 선거를 잘 들고 갔고 국민들이 정보를 잘 얻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이는데 가면 안 돼요. 선거하려면 가서 같이 해야 되고 다 하는데요. 우리는 그거는 반대요. 우리나라 미루는데 왜 한국의 정부는 미루지 않고 15일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나는지 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꼭 15일날 선거하겠네요. 자신들의 나라와 다른 한국만의 선거운동에 대해 이색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선거 운동은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춤추고 이렇게 좀 하는 건데 우리는 선거 운동은 금지로 됩니다. 우리는 그거는 선거 운동은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그거 자유로 하면 되는데 우리 베트남에는 그거 하면 금지라고 하거든요. But I think that in Canada elections are not as competitive as they are here. There are not as many parties in general, so maybe politicians don't try as hard. And also, Canada is such a huge country. 아직까지 한국어와 한글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들은 선거 정보를 어떻게 얻고 있을까? 너무 책자처럼 나와서 사실은 이제 오면 온 학교 졸업하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는 훑어보긴 한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쓰레기. 보통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많이 접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만 18세까지 확대한 선거 연령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약간 인스타 홍보용 그런 거로만 이제 가가지고 되게 과연 그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역대 유례가 없는 비례정당의 투표용지 길이는 외국인들에게도 신기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당이 많지는 않아요. 나라가 작고. 근데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진짜 놀랬고 그렇게 많이가 필요한지 이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많이 부담스럽고. 국가도 문화도 다른 외국인이지만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제21대 총선 전북 정읍 고창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거 공보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고를 통해 윤준병 후보 측이 선거 공보에 게재한 내용 가운데 주요 수상 이력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의 선거 공보 가운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 수상은 지자체에 주는 상으로 개인이 받는 상이 아님에도 개인이 받았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준병 후보 측은 기획 의도가 개인 수상 및 서울특별시 수상 모두를 표현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수상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라북도가 2주간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발맞춰 집단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2일 부활절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말 개신교 교회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10대 집단 감염 위험시설 13,000여 곳 중 8,500곳이며 지역별로 실국을 분배해 13개 반에 편성하고 19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종교시설 중 개신교에 대해서는 4월 12일과 4월 19일 전 직원이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도내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내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장사의 이윤과 마진 여부를 떠나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그야말로 초토화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 본부가 전북지역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전북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는 78.2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기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와 수출 부진이 중첩되면서 중소기업 체감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 신고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6살 A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전주 한옥마을 한 제과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 등 7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3시간 넘게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군은 재차 허위 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익산시는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 결혼 이민자는 1,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르면 다음 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이달 말 10만 원이 들어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결혼 이민자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전북도 최초입니다. 남원 지역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금암공원이 밤에도 아름다운 가족 생태 근린공원으로 새 단장됩니다. 남원시는 금암공원을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찾기 위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3월 금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야경이 특화된 가족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암동에 위치한 금암공원은 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생태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부대시설이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암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면 남원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중보건의사 10명이 임실군에 신규 배치됐습니다. 임용장을 받고 근무지에 배치된 공보인은 의과 7명, 치과 1명, 한의과 2명입니다. 이번에 피부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새롭게 확보됐습니다. 공중보건의 10명은 직무교육을 받은 뒤 의료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를 운영합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는 행정기관의 사무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민원인과 민원 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불편을 겪은 민원인입니다. 정읍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내 거주자의 경우 10,000원으로, 시외 거주자의 경우 20,000원으로 보상금을 인상했습니다. 전북환경청은 정읍 월용 습지에 대해 2차 보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읍 월용 습지는 과거 계단식 논이 습지로 바뀐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산지 습지입니다. 수달과 담비, 수리부엉이 등 6종의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276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 2014년 7월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2차 계획은 습지보전법에 따른 향후 5년 동안의 법정 계획으로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북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6월로 추가 연기됐습니다. 전북도 기능경기위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로 경기를 연기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대회를 추가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기 운영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숙련 기술인들의 실력을 겨루는 장으로 매년 4월 개최됐습니다. 정읍시가 정읍경찰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오는 19일까지 지역 내 243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점검 내용은 강사와 학생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 작성, 1일 2회 이상 소독, 환기 실시 여부 등입니다. 정읍시는 합동 점검을 통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학원과 교습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안군이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 부담은 전년과 비교해 4천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농기센터는 추산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일요일 전북 지역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후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0도, 순창, 고창은 1도, 부안, 남원, 정읍 2도, 김제 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 14도, 남원, 순창 15도, 김제와 부안, 정읍, 고창 16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일요일 전북 지역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빨래하실 땐 바깥 날씨에 주의하시고요. 차는 외부만 간단히 닦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많이 강하지 않지만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겠고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일)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오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전북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